네, 마침내 북미 정상회담의 날짜와 장소가 확정이 됐습니다. 6월 10일 싱가포르로 확정이 됐는데요. 이번 회담에서는 한반도 비핵화를 넘어서 핵 폐기를 위한 빅딜이 논의될 가능성이 있어서 전 세계 내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최근에 이 북한 돈과 또 채권 투자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고 해서 더욱더 집중이 되고 있는데요. 오늘은 이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경제신문의 한상준 논설위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최근에 이렇게 갈수록 이색 투자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왜 이런 상황이 나오고 있는 걸까요? 네. 네. 어제는 그 한국경제신문 본사 행사 때문에 제가 아침에 못 나왔죠. 그러시군요. 예. 시청자 여러분한테 이렇게 잠시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 조직에 소속돼 있다 보니까 이렇게 지시하는 대로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걸 좀 시청자 여러분한테 양해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지금은 재테크 시장이 작년보다는 확실히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작년에는 위험자산 주식, 안정자산 채권, 경계선의 부동산, 뉴밸리에 해당되는 또 이색 투자에 해당되는 비트코인 전부 올랐었죠. 근데 올해 들어서는 시청자 여러분 잘 아시겠습니다만 전통적인 그 재테크 수단, 예를 들어서 주식과 채권과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수단별로 좀 정도 차이가 있습니다는 작년에 비해서 한 절반 정도로 수익률이 떨어지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것을 이제 전문적인 용어로 주식과 채권과 부동산의 리프라이싱 문제, 뭐 리스크레이징 이런 문제를 많이 들으셨긴 했습니다는 리프라이싱 문제는 아마 새롭게 들으셨지 않느냐 생각하는데요. 이 리프라이싱 국면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돈은 아직까지 많죠. 근데 전통적인 수단들이 수익이 떨어지죠. 네,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돈 가지고 어떻게 투자할 것이냐 하는 예. 측면에서는 재테크 환경도 지금은 전통적인 그 이론과 간섭이 통하지 않는 이런 뉴노멀 환경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뉴노멀 환경에 맞게 새로운 재테크 수단들이 떠오르고 있다 이렇게 보게 됐습니다. 그런 것이 바로 뭐 어떤 사람은 그 얼터너티브 인버스먼트 대체 투자다 하는 사람이 있는데요. 그거와 구별해서 이색 투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특히 올해 그 3월 이후서부터는 이색 투자에 대해서 전통적인 그 주식과 채권과 부동산을 그 투자하는 사람들도 상당히 이쪽 대목에 대해서 관심을 끌고 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렇다면 단도직입적으로 전통적인 투자 수단을 대체할 만한 이색적인 투자 수단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좀 이제 길게 네. 보면 예. 작년에 뭐 이색 투자로서 비트코인을 비롯한 가상화폐 맞습니다. 투자 아주 열풍이 있었죠. 네. 그래서 많은 여기 가정에서 뭐 돈 번 사람도 있다, 뭐 굉장히 손실을 본 사람이 있다 이렇게 하는데요. 결과적으로 보면 개인 투자가들 같은 경우는 그렇게 큰 돈을 벌지 않았던 것이 지금 나타나고 있어요. 어쨌거나 그 가격 이렇게 측면에서 보면 작년에 그 연초에 비트코인 가격이 1,000달러 정도 있었는데요. 작년 12월 달에는 이것이 19,000달러 돌파했었죠. 네. 그 이후에 비트코인 가격이 한 10,000달러 밑으로 떨어져서 이 과정에서 투자자들 사이에 일희일비하는 모습이 이렇게 봤던 것도 우리가 비트코인부터는 가상화폐가 이색 투자로서 이 이색 투자라니까 초기에 그 정착하는 데에는 상당히 좀 시간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상당히 상황에 따라서 과거에 참조할 만한 투자의 어떤 차트라든가 이런 게 없다 보니까 이렇게 일희일비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렇게 됐습니다. 네. 그래서 길게 보면 비트코인을 비롯한 가상화폐를 들 수가 있겠고요. 올해 들어서는 역시 미국에서 보면 이색 투자로서 골동품 미술품에 대한 투자는 많이 된다 이렇게 됐습니다. 참고적으로 한국도 지금 이러한 그 풍조가 되는 것이 개인적으로 이런 얘기해서 죄송합니다는 이 한국경제신문의 1층에 가면 그냥 여유 공간인가요? 이렇게 해서 각종 이렇게 그 지렛대라는요. 지렛대 거기에 이용해서 이렇게 그 화랑 같은 것을 만들었는데요. 네. 최근에는 거의 거래가 좀 꽤 된다 그래요. 그래요? 그런 측면도 미국과 마찬가지로 예술품, 골동품에 대한 어떤 투자가 이색적으로서 각광을 받는 이런 모습에서 나오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고요. 네. 또 한 가지는 지금 올해 그 이렇게 기상청 통계를 보면 여름이 길어졌다 이런 통계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태에서는 북극이라든가 해서 종전에 가보지 못했던, 그래서 사람이 가보지 못했던 비접근 지역, 예를 들어서 뭐 그린란드 지역이라든가 북극이라든가 남극 이런 지역에서
의외로 이쪽 지역의 자원의 폭으로서 그동안 개척되지 못했던 사람의 발길이 닿지 않다 보니까 네. 이제 노화 과정에서 소위 이 젊은 사람들이 얘기하는 가성비가 높은 이러한 그 부존 자원이라든가 이런 것이 많이 이렇게 떠오르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또함에 몇만 전, 몇십만 년 전에 이렇게 갇혔던 이런 거 희귀한 네. 이런 것이 이제 노화 녹는 과정에서 나오고 있는데요. 이런 것을 통칭해서 보물 참사대전이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이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는 제가 캐나다 토론토에 있을 때도 보면 토론토에서 그린란드 가는 도메스틱 항공 보면은 이런 사람들이 많이 나타나거든요. 최근 들어서는 이 기후의 온난화 현상 때문에 이런 것이 더 급진전되다 보니까 이런 걸 겨냥한 소위 뉴 프론티어 투자들이 상당히 많이 이렇게 되고 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우리가 남북 정상회담 최근에 보면 한반도 지정학적 위험이 전 세계 글로벌 리스크로서 이게 완화되느냐, 그다음에 굉장히 악화되느냐에 따라서 증시 모습이 변동성이 굉장히 심하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사실 그 북한에 관련된 돈과 그다음에 채권 이런 것이 3년 전에 짐 로저스 상품 투자의 기재라는 사람들이 이미 이런 얘기를 해서 한번 그때도 방송에 드린 적이 있는데요. 최근에 그 남북 정상회담에 한반도 지정학적 위험이 북한과 관련된 리스크가 뭐 해소됐다기 보기엔 어렵고 이런 과정 풀릴 조짐을 보임에 따라서 3년 전에 짐 로저스가 이렇게 얘기했던 소위 북한 돈과 북한 채권 투자 이거 하면 나는 전 재산을 걸겠다. 근데 그때 당시에는 저 사람 저 아무리 상품 투자에 기재를 하더라도 미친 사람 아니냐. 근데요. 지금은 그런 분위기가 이렇게 가시화되다 보니까 짐 로저스의 말이 막 경우에 따라서 맞아지는 게 아니냐 하는 각도에서 북한 돈과 북한 채권에 대한 국제사회의 그 투자들 이런 것이 굉장히 고위험을 즐기는 사람들 사이에 관심이 되고 있다고 보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방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 남북 정상회담 이후에 북한 돈과 또 채권 투자가 주목을 받고 있다고 하던데 짐 로저스가 구체적으로 어떤 투자 조언을 했었습니까? 북한 돈은 네. 그냥 이렇게 나중에 이제 구입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고요. 북한 돈은 그냥 이렇게 매입하면 되고요. 근데 북한은 채권이 있을까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네. 근데 북한이 그 채권이 있을까 하는 사람이 많은데요. 사실상 북한이 외화조달수단으로서 1975년, 요 1975년 우리나라가 수출이 100억 달러, 1인당 GDP가 1000달러 정도 해서 1975년이 상당히 우리 경제 역사상 보면 하나의 획기적인 이정표에 해당되는 그런 그 해입니다. 근데 그때 사실 북한이 디폴트를 선언했거든요. 네. 그 이전까지 외화조달 선언에서는 북한이 채권을 발행했습니다. 왜 채권을 발행했냐면 한국은 대부분 다 사실 그 국내 자본 축적이 일제시대 때 이루어졌거든요. 네. 그래서 대동아 공영권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북한 지역은 수풍발전소 흥남비로서에서 자본 축적이 이루어졌고요. 남한은 농업기지로서 식량의 전진기지로 해서 서로 보완성을 뗐던 거거든요. 그래서 철도 건설이 잘 돼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 철도가 건설되면 남북한간의 철도 그러면 굉장히 큰 그 이렇게 호재가 되지 않겠느냐 하는데요. 세계적으로 보면 한국의 철도가 굉장히 잘 돼 있고요. 그래서 철도의 빨간 선을 보면 한국이 새빨갛거든요. 아, 그렇군요. 철도 시대도 있고. 예. 두 번째는 남북한 간의 철도는 서로 연결만 하면 됩니다. 네. 왜냐하면 철도가 A와 B선, 평행선을 할 때 A와 B 선선이 1436mm 표준계로 돼 있거든요. 네. 일제가 이렇게 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서로 뭐냐 6.25 사태로 끊어졌을 뿐이지 연결만 하면 하면 됩니다. 네. 이런 사정을 좀 잘 모르시고 사실 여기 와서 무슨 이렇게 철도 관련해서 대단히 큰 호재가 될 것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는 분은 있는데요. 그런 것을 이제 보실 필요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 국내 자본 축적에서 보면 북한이 우리보다 그 자본 축적이 많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국제적 크레딧이 높았었거든요. 그래서 그 크레딧을 바탕으로 해서 1975년에는 채권을 발행했다 이렇게 됐습니다. 근데 1975년에 북한이 뭐냐 이 서방에 대해서 진 빚에 대해 디폴트를 선언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북한의 채권을 구입했던 서방의 은행들이 돈을 받을 길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휴지 조각이 됐던 그 원 채권을 바탕으로 해서 외화 유동성을 조금이라도 받겠다 해서 그 숨통을 트이게 세컨드리 채권을 발행했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얘기하는 북한의 그 채권 투자는 원 투자보다는 세컨드리 서방이 이 북한의 원 채권을 발행을 해서 나왔던 그 세컨드리 채권을 이렇게 서로 유통하는 거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보통 북한의 그 국채 이렇게 보면 북한에 대한 원 국채가 있고 디폴트 이전에 발행했던
그리고 1900년 디폴트 이후에 유동화를 시키기 위한 인베스트 뱅크들의 그 주관에서 나왔던 북한 국채를 바탕으로 해서 유동화를 위한 채권, 세컨드리 국채로 나눈다 이렇게 됐습니다. 네. 그래서 3년 전에 짐 로저스가 얘기할 때는 이 북한의 그 국채, 원국채와 세컨드리 국채를 동시에 얘기하고 북한 돈도 같이 얘기했다 이렇게 됐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러면 이 북한 채권과 북한 돈을 살 경우에 어떻게 수익이 나는 것인지 상당히 궁금한데요. 어떻게 수익이 나나요? 네, 궁금하시겠죠? 네. 네, 궁금하신데요. 지금 요 대목은 조금 이렇게 좀 계산을 요하기 때문에 네. 시청자분이 워낙 그 관심이 될 거 이렇게 보이기 때문에 그쵸. 제가 요 때는 좀 이렇게 시간을 갖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뭐 세컨더리 국채가 북한의 세컨더리 국채를 이렇게 매입하고 그 다음에 매도하는 과정에서 차익 같은 경우 차익이 나면 그만큼 수익이 되겠죠. 이건 뭐 주식을 그 이렇게 낮은 가격에 사서 높은 가격에 팔면 수익이 난다. 이거 똑같은 개념이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래서 세컨더리 국채는 가격의 매수와 매도 차이일 때 수익이 난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북한의 원국채는 어떻게 될 것이냐 하는 측면에서 보면 원국채는 통일 시에 원리금 상환 부담에 대한 부담이 있거든요. 이게 이제 일부에서는 통일 비용으로 계상되는데요. 네. 사실상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북한이 1달러짜리를 이렇게 발행했다. 이렇게 보면 사실 1달러가 좀 100센트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금 북한의 국제사에서 보면 1달러짜리 100센트짜리가 4센트에 거래된다. 계산하기 좋게 10센트에 거래된다면 지금 10센트 정도 거래될 겁니다. 거래된다면 이겨은행께서 지금 10센트에 거래되면 나중에 남북통일시는 원래 이렇게 100센트니까 100센트를 받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계산율 한번 보겠습니다. 100센트에 10센트 이렇게 투자했으니까 10센트 네. 빼면 90센트가 되겠죠. 그쵸. 그다음에 본래 그 투자 금액이 10센트가 되겠죠. 네. 그래서 곱하기 100하면 900%가 나온다. 굉장히 대박이 나오겠죠. 네. 근데 문제는 그렇습니다. 북한의 국채대로 이렇게 해서 네. 통일되면 900% 수익이 나오게 됐냐 하면 그렇지는 않습니다. 예. 왜냐하면 북한과 관련된 리스크도 채권을 투자한 사람의 책임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항상 이렇게 원그 국채대로 100센트를 받는 게 아니라 양쪽에 다 책임이 있다 해서 헤어컷 비율이 들어갑니다. 국제에서 조정하거든요. 헤어컷 비율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만약에 서로가 절반 정도 책임이 있다 하면 100센트짜리를 다 받는 게 아니라 50센트만 받게 되는 거거든요. 헤어컷 비율에 따라서. 그동안 국채가 디폴트에 따라서 북한 국채가 잘못 관리하다 보니까 이 머리를 이겨내고 잘못 관리하면 서로 삐죽삐죽 되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지금까지 북한의 국채는 디폴트에서 방치돼야 되니까 삐죽삐죽 됐다는 얘기입니다. 이걸 잘 깎아야 되거든요. 깎는 게 바로 헤어컷 비율이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래서 헤어컷 비율이 50%가 된다면 이겨은행은 통일 때 100센트를 받는 게 아니라 50센트를 받는다. 그러면 지금 10센트에 구입했다면 50 빼기 10 해서 분자는 40이 되고요. 분모의 부분에는 10이 되니까 400% 떨어진다. 이렇게 네. 이것도 이제 수익이 상당히 크겠죠. 예. 이렇게 해서 저처럼 북한의 원국채는 그렇게 수익이 난다 이렇게 보게 됐고요. 자, 북한 돈은 어떻게 될 것이냐 하는 측면에서 보면 지금 북한 돈 보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1, 1달러에 지금 한 1,070원, 1,080원이죠. 네. 계산하기 좋게 1,080원을 보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북한 돈 혹시 이용은 지금 북한 돈이 1달러에 블랙마켓에서 지금 북한의 공식 환수는 이렇게 따질 필요는 없고요. 북한이 블랙마켓에서 1달러가 암시장에서 얼마인지 아십니까? 얼마입니까? 북한 돈으로 네. 한 9,000원 정도 됩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지금 시청자 한번 보겠습니다. 1달러가 우리 돈으로 지금 1,080원이다. 네. 북한은 블랙마켓에서 9,000원이다 하면 예. 요걸 계산해보면 우리 돈 1원에 한 7.5 정도 북한 돈이 될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1원에 7.5 교환비율이 설정되는 거겠죠. 네. 그러면 나중에 남북 통일이 돼서 양국이라고 볼 땐 북한과 한국 간의 통화가 이렇게 통일될 거로 보이는데요. 통일되죠. 통일되면 그렇죠. 이때 1원대 남한 돈 1원대 북한 돈 7.5원에 밑으로 설정되면 네. 예를 들어서 1원에 우리 돈 1원에 북한 돈 3원 정도로 설정한다면 거기서 수익이 발생한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1원 가지고 북한 돈을 블랙마켓에서 7.5 정도의 북한 돈을 지금 이겨내서 투자했다. 북한 돈을 갖고 있다 하면 나중에 1달러에 1원 남한 돈 1원에 북한 돈 3원으로 교환비를 설정한다면 지금 우리 돈 1원을 가지고 7.5 북한 돈을 지금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나중에 그 통화
통일되면 3원, 그중에 3원만 하면 다시 원금인 남한의 1원을 받을 수가 있겠죠. 그러면 수중에 얼마 남았습니까? 수중에 4.5 북한 원이 남았죠. 그게 투자 수용이다 이렇게 보여졌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북한 돈도 이렇게 된다 이렇게 보여졌습니다. 이건 먼 미래이긴 하지만 왜 이렇게 그 북한 돈과 북한 채권 투자가 이 북한과 관련돼서 많이 맨날 얘기하는 게 남북 정상 코리아 디스카운트 이렇게 보다는 오늘 한국경제TV에 독특하게 이런 것도 좀 말씀드리는 것이 굉장히 이색적인 그 이렇게 주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네, 그렇군요. 이렇게 좀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이 북한 채권을 사서 정말 돈을 번 사람이 있을까 좀 궁금해지는데 시청자분들도 굉장히 궁금해하실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결국은 지금 네. 북한의 그 채권 투자는 세컨더리 채권이기 때문에 예. 나 지금은 남북 뭐 이렇게 통일의 첫걸음도 그 이렇게 진되지 않은 상태에서 보면 결국은 세컨더리 국채다 이렇게 됐습니다. 네, 그렇겠죠. 대체로 보면 세컨더리 국채 같은 경우는 거의 그 휴지 조각이나 마찬가지였었는데요. 이것이 뭐냐 한때는 1달러 100센트짜리가 한 4센트까지 떨어진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뭐냐 굉장히 이 북한 그 세컨더리 국채를 그렇게 사가지고 굉장히 돈 번 때가 아마 이경원의 그때는 나이가 그 젊기 때문에 아이가 어렸었기 때문에 모르실 겁니다. 아마 남북 관계에서 지금이 가장 좋다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김대중 정부 시절에 네. 그때 당시에 1차 남북 정상회담 이때가 진짜 맞습니다. 진짜 설레했었죠. 설레했었죠. 처음이니까요. 그죠? 네. 더 설렜던 겁니다. 네. 이 역사적 전환점이 그때 그렇겠어요. 이렇게 됐었는데요. 그때 처음 됐고 이전에 참고될 수 있는 게 없다 보니까 그때 당시에 북한의 그 1달러 100센트짜리가 30센트까지 거래된 적이 있거든요. 뭐 이게 거래량은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시청자 여러분 4센트 샀던 것이 30센트가 갔다 보니까 그 과정에서 굉장히 돈을 많이 번 상도 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네. 그리고 여기에 김대중 대통령께서 노벨 평화상까지 타다 보니까요. 네, 맞습니다. 타다 보니까 이 북한의 그 국채의 그 어떤 투자, 북한 돈의 투자는 짐 로저스가 3년 전에 얘기할 때보다도 사실 1990년대, 2000년에 전후해서 이 북한 돈과 북한 그 국채도 한때 국제금융시장에서 주목을 받았다라고 보여졌습니다. 네. 한마디로 말하면 북한의 그 국채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남북한 관계 어떻게 보면 관계가 소원해진다면 이게 이색 투자로서 각광을 받지 못하고요. 그 다음에 지금처럼 돈이 많고 그 다음에 남북 관계가 이렇게 관계가 개선된다 이렇게 되면 이색 투자로서 북한 돈과 북한 채권이 다시 주목받는다고 보여졌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다시 북한 돈과 북한 국채에 대해서 주목을 받는 것은 올해 들어서 시청자 여러분도 정신이 어려울 정도로 급격하게 남북 정상회담과 북미 정상회담이 지금 진전되고 있죠. 맞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다시 이러한 투자 수단이 전통적인 주식과 채권과 부동산이 시청자분의 기대대로 금융사라든가 증권사의 수익을 내주지 못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다시 관심을 끌게 되는 배경이다 이렇게 보여졌습니다. 네, 그렇군요. 말씀을 듣고 보니까 또 남북 관계 개선 움직임도 있고 나도 북한 돈과 채권에 좀 투자를 해볼까 하시는 분도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 투자를 할 수 있습니까? 북한 네. 돈은 사실 이경원 앵커께서는 사실 북한 돈, 북한 채권 투자다 이렇게 하지만 네. 물론 투자죠. 예. 투자죠. 근데 개인적으로 저는 뭐 투자하다 투기를 구별하지 않기 때문에 투자라는 표현을 씁니다. 네. 많은 사람이 투기와 투자를 어떻게 구별할까 하는 측면에서 보면 이경원 앵커 경제지식이 많기 때문에 제가 여쭙겠습니다. 투기와 투자는 어떻게 구별합니까? 투기는 좀 더 욕심이 들어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막연하죠. 네. 그래서 어떤 사람은 투기와 투자를 이렇게 해서 뭐 1년 단위에서 네. 짧게 이렇게 투자 기간을 가는 것은 투기다. 길게 가는 건 투자다. 그래서 옛날에는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예. 그것도 상당히 잘못된 거고요. 그다음에 이경원 앵커 돈을 할 때 욕심이 표현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안 되죠. 네. 그래서 뭐 어떤 사람들 자기가 전문가인 양 뭐 욕심이 많이 부려서 하는 것은 투기고 욕심이 안 부리는 것은 투자다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그것도 잘못된 분리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뭐든지 그 스페큘레이션이든가 인베스트먼트는 영어상의 표현이 있긴 하지만 정확한 이렇게 개념 정리가 돼 있지 않은 것도 네. 다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결국은 이제 북한 돈과 북한 채권 투자는 우리가 자본시장 발전을 위해서는 투기라는 표현을 쓰지 말고 부정적 의미니까 투자라는 표현을 쓴다 이렇게 보여졌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 투기라든가 투자 이런 거 구별을 저는 안 해는데요. 그래서 북한 돈과 북한 투자는 한마디로 어떻게 구하냐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북한 돈 채권 같은 경우는 굉장히 희귀하기 때문에 시장은 형성되지 않습니다. 아, 그렇군요. 왜냐하면 시장이 형성되려면 참여자 수가 좀 많아야 되고요. 네. 그런데 독과점 시장이 있을 때는 사실상 참여자 수가 제한되긴 했지만 그래도 참여자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 다음에 시장에 형성되려면 상품이라는 게 유동량이 많아야 됩니다. 거래량이 많아야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북한 돈과 북한의 세컨더리 국채 같은 경우는 시장은 형성되지 않는다. 그럼 어떻게 구입하느냐 하는 측면에서 보면 아주 이렇게 희귀한 채권들만 다루는 이런 기관이 있거든요. 특수채를 다루는 기관이 있는데요. 그 대표적인 것이 영국의 이그저틱스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거를 통해서 최근에 이렇게 구입할 수가 있는데요. 지금 이게 북한 돈과 북한 채권에 대해서 관심이 높다 보니까 이그저틱스를 통해서 이렇게 북한 국채를 매입할 수 있느냐, 이거는 매입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을 것 없겠죠? 같아요. 네. 전부 매물들이 들어갔다 이렇게 됐습니다. 예. 지금 남북한 간의 화해 관계가 이렇게 진전되다 보니까 저도 경기 북부에 사는 사람입니다는 그래서 많은 오해를 받습니다는 사실 민통선이라든가 이런 데 보면 과거에 보면 작년까지는 매물이 많았었거든요. 전 그쪽이 고향이기 때문에 알 수가 있거든요. 예. 근데 남북 정상회담 이전서부터 특히 남북 정상회담에서 김정은과 문재인 대통령이 서로 이렇게 서로 남북한 간의 분계선을 왔다 갔다 하는 과정에서 매물이 싹 들어가는 모습이거든요. 네, 이것 다 리스크겠습니다. 그렇군요. 그런 과정에서 북한의 채권을 구별할 때 영계 이그저틱스는 매물이 나와야지 살 수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투자를 하는 것은 그렇습니다. 모두가 관심이 없을 때 사야 되는 거거든요. 주식이라는 것은 경기가 아주 안 좋을 때, 주식에 관심이 없을 때 주식을 사놔야지. 경기가 좋고 누구나 주식 투자할 때 그때 사면 굉장부는 정보가 부족한 라이언 투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손실을 보는데요. 지금은 관심이 있다 보니까 매물이 안 들어온다 이렇게 됐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영계 이그저틱스가 이런 특수채 같은 예를 들어서 디폴트 위험이 있는 아르헨티나 국채라든가 시장에 거래되지 않는 이런 특수채를 이렇게 유통시키는데요. 여기서 구입할 수 있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리고 북한 돈은요. 대체로 구입하기가 좋습니다. 아, 그래요? 왜냐하면 네. 세계적으로 화폐 박람회가 있거든요. 그 화폐 박람회 되면 미술품 전시회나 똑같습니다. 이겨내 것서 화가 이렇게 해서 유명한 화가라면 전시회를 하죠. 전시를 네. 해가지고 전시가 끝나면 그 전시회에서 거래됐던 이러한 맞습니다. 그림들이 이제 유통이 되게 네. 되죠. 똑같다 이렇게 됐습니다. 세계적으로 화폐 박람회가 많이 열리는데요. 대체로 보면 공교롭게도 이번에 북미 정상회담이 다음 달 12일 싱가포르에서 이렇게 결정됐지 않습니까? 싱가포르 같은 경우는 국제 중개무역지로 또 이런 이색적인 상품이 거래되는 이런 아주 좋은 장소입니다. 아주 여러 가지 안전성이라든가 뭔가 그런 측면이 굉장히 좀 보장되어 있기 때문에 이집트의 무슨 피라미드 어쩌고 해서 금 이렇게 해서 하면 싱가포르 이런 데 전시를 많이 하거든요. 그만큼 안전성이 보장되기 때문에 그렇군요. 그렇다고 네.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북미 정상회담도 바로 그런 안전성 문제라든가 생각해서 그쪽으로 선택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런 화폐 박람회 끝나면 다음에 바로 끝나자마자 이런 이색 화폐에 대해서 사실 화폐 박람회 오는 사람들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 화폐를 수집하는 사람들이 국제를 수집하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유통이 된다. 그래서 그렇게 구입한다 이렇게 됐습니다. 또 한 가지는 지금도 북한에서는 탈북자들이 많은데요. 이 탈북자들이 이렇게 밖으로 나갈 때는 항상 북한 돈을 가져오게 되거든요. 네. 그래서 이 북한 돈을 가지고 중국의 상하이 은행이라든가 뭔가 해서 공식적인 제도 은행권 금융사에서 이것을 위안화라든가 아니면 달러로 바꿀 때는 신변이 이렇게 포착이 되기 때문에 다시 북한에 대해서 송환하는 문제가 발생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연변시라든가 아니면 청도라든가 이래서 북한의 탈북자들이 많은 이런 쪽에서는 블랙마켓이 형성되거든요. 그래서 블랙마켓을 통해서 비공식적으로 이 북한 돈을 구입할 수 있다 이렇게 됐습니다. 네. 그래서 관심만 가지면 북한 돈은 대체로 보면 쉽게 구할 수 있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시기적으로 또 북한의 채권을 구입할 수 있는 최적의 시기가 바로 올해라고 하던데 그만큼 북한의 경제 사정이 어렵다는 의미일까요? 북한이 경제 네. 사정이 어렵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이경훈 의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북한의 이렇게 돈이라든가 이런 측면에서 보면 네. 가격과
구입하는 것과는 좀 다른 문제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아까 구입하는 것은 지금 매물이 좀 잘 안 나온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요. 북한의 돈과 북한에 이렇게 보면은 두 가지 측면에서 올해가 적기가 되지 않겠냐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그러나 과연 그 매물이 나올 것이냐는 측면 또 다른 측면입니다. 왜냐하면 북한의 그 이렇게 경제 사정은 올해 상당히 좀 안 좋을 거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마 남북 정상회담이라든가 북미 정상회담이 갑작스럽게 나오는 것도 바로 북한의 그 경제 사정이 상당히 안 좋고 특히 집권층, 김정은 비롯해서 집권층이 이렇게 유지하려면 최소한의 외화 가드건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렇죠. 근데 외화 가드건의 길이 자꾸 차단되다 보니까 사실 이런 상태에서 남북 정상회담, 북미 정상회담 그래서 한 가지 진절될 때마다 결국 외화라든가 이런 조건을 걸지 않겠느냐 해서 사니바 방식이라든가 이런 쪽에 얘기되다 보니까 과거에는 미국이라든가 이런 데서 그런 방식으로 취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는 시간 끌기, 북한의 핵무장 개발에 어떤 시간을 보내줬던 측면이 있기 때문에 미국 측에서는 리뷰어 방식으로 일단은 폐기하라. 그러면 지원해 주겠다 하는 이런 그 종전과 다른 방식으로 가는 거거든요. 그런 각도에서 올해 북한의 그 경제 사정, 외화 사정은 상당히 어렵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북한의 그 채권이니까 돈이 하면 가용성, 접근성이 좋아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왜냐하면 내가 이렇게 이런 투자 매력이 있다 하더라도 아무리 가격이 낮게 형성된다 하더라도 이것이 먼 미래 기대가 없으면 거래가 이렇게 활발하게 진행될 수 없으면 사실 그것은 투자선으로서 제외되는 거거든요. 맞습니다. 네. 그런 과정에서 북한의 그 돈과 채권에 대한 투자 시기는 실제로 구입하느냐 이 여부와 관계없이 올해로 이렇게 뵈서 국제사회에서 관심이 되는 것은 지금의 남북 정상회담, 북미 정상회담 볼 때는 이제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북한 입장에서 가는 이런 분위기가 되는 것 같아요. 네. 그죠? 아무리 이렇게 국제사회에서 김정은의 말이라든가 이런 게 신뢰가 보장되지 못했다 하더라도 사실 지금의 그 가는 상황을 보면 이제 국제사회에서 돌이킬 수 없는 루비콘강을 건너는 이런 분위기가 되는 이런 상황이거든요. 네. 그런 과정에서 한반도 지정학적 위험, 북한에 관련된 리스크 부분 이게 많이들 기능미가 있기 때문에 네. 경제 사정이 어려우면 그만큼 그만큼 사실 북한에 관련되어 있는 돈과 채권 부분이 굉장히 이렇게 유통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상태에서 분위기가 되다 보니까 투자가 이렇게 갖고 있다면 투자 실현시킬 수 있는 이런 가능성이 높아지다 보니까 올해의 북한 돈과 북한의 채권은 구입 여부와 관계없이 국제적으로 관심은 상당히 많이 끌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렇다면 현재 북한의 외화 조달 상황은 어떻게 나타나고 있습니까? 북한의 외화 조달 사정에 대해서 특별히 좀 많이 물어보시는 것 같아요. 네. 물어보시는 분이 있고 특히 북한의 그 채권은 외화 조달 수단에서 이렇게 1975년 이전에 이렇게 발행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렇군요. 지금 북한 돈과 네. 북한의 그 채권 이런 관심이 되다 보니까 북한이 지금 외화 사정이 어떻길래 이렇게 나오고 있느냐 하는 것을 잠시 말씀드릴게요. 네. 저는 이제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북한과 관련된 전문가는 아닙니다. 근데 국제금융시장에서 우리나라에 가장 오래 종사하다 보니까 아마 북한과 관련돼서 많이 얘기하는 이런 한국 내에 이렇게 TV만 틀면 이렇게 나오시는 분보다는 이런 측면은 아마 제가 더 많이 알 겁니다. 북한 문제 전문가 아니라도 국제금융시장이 오랫동안 종사하다 보니까 그래서 이건 국제 시각에서 북한이 체제 유지에서 최소 외화 가드건 같은 경우는 대체로 보면 그때마다 시기에 다르긴 합니다는 지금 상태에서 보면 한 50억 불 정도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이 정도가 유지되려면 집권층을 비롯해서 이렇게 북한이 최소한 이렇게 유지할 수 있다고 이렇게 보는데 이걸 어떻게 조달했느냐 하면 한번 보겠습니다. 자, 1975년 이전에는 북한에 이렇게 국채를 발행해서 조달했다 이렇게 보시되고요. 물론 다른 조달 수단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수단을 보는 겁니다. 그다음에 1975년에는 북한이 대서방에 있던 채권의 디폴트를 선언하다 보니까 사실 1975년서 1990년에는 외화 사정에 문제가 없었습니다. 왜냐? 이때는 냉전 시대이기 때문에 소련, 옛날에 구소련 같은 경우에는 공산주의 체제 동맹국가를 민주로부터 방어하기 위해서 똘똘 뭉쳤었고 그다음에 미국이 이쪽에 맹주가 되는 상태에서 민주주의의 공산주의 세력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또 민주주의 국가들이 확실하게 다졌고 하는 냉전이기 때문에 북한 같은 경우에는 외화 조달에서 보면 소련의 외화 조달을 통해서 러시아의 벌목공이라든가 소련의 벌목공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사실 외화 조달을 해왔다고 보여졌습니다. 그런데 1990년대에 사실은 서방에 있어서는 베리장벽 무너져서 동서독 간의 통합이 됐지만 사회주의 국가, 공산주의 국가에서는 아주 체제가 굉장히 크게 변화가 있었죠. 그래서
소련의 베레스트라이크와 고르바초프의 베레스트라이크와 개방 정책, 중국도 개방 정책이 나오는 상태에서 냉전이 종식됐죠. 이런 과정에서 북한이 위화 조달길이 상당히 막막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그때 OECD 가입할 때 마찬가지로 북한도 ADB라든가 IMF라든가 월드뱅크라든가 가입하려고 노력했는데요. 사실 그렇습니다. 이 기구는 제2차 세계대전에 이렇게 반성 차원에서 했거든요. 네. 세계경제, 세계 인류 공영 차원에서 했습니다. 그러면 이기용 앵커가 사실 북한 문제, 이렇게 북한 문제, 대북과 관련된 사상 문제를 오늘 점검해 드리겠습니다. 시청자분도 잘 이렇게 보시기 바랍니다. 이기용 앵커, 이 북한 주민들은 나쁩니까? 안 나쁩니까? 안 나쁘죠. 안 나쁘죠? 네. 사실 그분들 같은 경우에는요, 북한에서 태어났을 뿐이지 네. 악한 행동을 한 사람들은 아니지 그럼요. 않습니까? 네.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근데 사실상 뭐냐, 자기가 김정일, 김정은 체제 밑에서 나왔기 때문에 사람이라는 차원에서 보면 사실 그 사람들도 보여줄 사람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인류 공영 차원에서 만들었던 ADB라든가 이런 데서는 체제 여부와 관계없이 저소득국, 그때 당시엔 1인당 GDP가 700달러 밑이었습니다. 지금은 지금 1,500달러로 이렇게 되는데요. 이 국가에 대해서는 저소득국에 대한 성장 촉진 프로그램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ADB라든가 가입하면 그 자금을 받을 수 있어 외화 조달할 수 있는 측면이에요. 그래서 북한이 국제금융기구에 가입하려고 노력했습니다. 문제는 1990년대에는 북한이 테러적 선군에 지정됐거든요. 근데 ADB라든가 이런 데 쿼터를 많이 갖고 있는 게 미국입니다. 미국 법에서는 어떠한 국가든 간에 테러적 선군에 지정됐던 국가는 대통령과 관계없이, 예를 들어서 조지 부시 대통령, 빌 클린턴 대통령에 관계없이 미국 법에 있어서는 테러적 선군에 지정되는 국가에 대해서는 어떠한 국적인도 가입에 찬성할 수 없다 하다 보니까 북한의 애쓰는데도 불구하고 사실상 이게 국제금융기구에 가입하지 못했던 거거든요. 네, 그렇군요. 그래서 네. 불법적인 위화 조달에 나섰던 겁니다. 그래서 마약 판매하고 그 다음에 슈퍼노트 해서 조달하다가 2010년 이 길이 막히다 보니까 2010년에는 북한과 중국 간의 M&A 시장에서 부존자원 부분이 M&A 거래가 했던 부분이 건수가 크다 보니까 국제사회에 포착이 됐거든요. 그래서 북한의 철강석과 석탄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해서 자금 조달하는 측면이 있었는데요. 사실 이 길이 지금 막히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느냐. 유엔의 제지라든가 뭔가 이렇게 해서 이 부분이 막히다 보니까 어떻게 될 것이냐 하는 측면에서 보면 결과적으로 보면 이렇게 남북 정상회담, 북미 정상회담에도 급진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었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상태에서는 아마 북한이 이렇게 나오게 됐던 배경에 있어서는 국제사회에서 보면 우리 문재인 대통령에게 문재인 정부도 노력한 측면이 있습니다는 오히려 사실 북한의 핵무장, 해무장에서 김정은 체제 투트랙 가는 상태에서 한편으로는 핵무장, 다른 측면에서는 지금 소셜 네트워크 시대에서는 북한 주민들도 경제 사정을 남한과 비교할 수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김정은 체제가 유지했을 때는 인민들한테 공포 정치를 하면 안 됩니다. 경제도 어느 정도 좀 뒷받침해 줘야 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사실 핵무장에서 유엔과 그 다음에 미국의 자본 통제를 비롯한 또 국제사는 종전과 달리 협조를 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북한의 경제 사정이라든가 외화 사정이 어려운 과정에서 이렇게 나왔지 않느냐, 이렇게 급진된다는 게 아니냐, 이런 시각이 굉장히 지배적 시각이거든요. 네. 그런 측면에서 한번 이 시간을 통해서 북한 돈과 북한 채권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는 것도 좋은, 특히 한국경제TV는 네. 이렇게 좀 새로운 것을 좀 많이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런 것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은 최근 주목받고 있는 북한 돈과 또 채권 투자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한국경제신문의 한상주 논설위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저희는 1부 여기서 마치고요. 잠시 후 2부에서 뵙겠습니다.